비트코인은 너무너무 좋은 자산이니까 이거는 그냥 쭉 모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6년은 보유했으면 좋겠습니다. 6년 후에는 저는 진짜 못해도 5억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한 10억 정도는 갈 것 같은데 이때 좀 일부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뭐 하냐? 서울 부동산 사야지. 그래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원칙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똘똘한 알트를 좀 잘 골라서 한두 종목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생 코인 중에 탑 30위권 아니면은 탑 20위권에 진입하는 코인을 좀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알트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2부 타임으로 앞으로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되게 좋은 자산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해도 돈 버는 거는 저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투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좋은 상품을 가져다 줘도 투자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투자 원칙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드 배분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전체 자산에서 한 5%에서 10% 이 정도만 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전 재산을 코인에 몰빵하면 그거 너무 무섭잖아요. 맞아요. 마음 편한 투자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향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악수를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진 자산의 5%에서 10% 정도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정말 좋게 본다 해도 30%는 넘기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초보자다 하면 다른 코인들 굳이 이렇게 볼 필요 없거든요.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알트코인은 솔직히 투자를 안 하는 게 돈 잃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투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비트코인만 해도 이렇게 잘 오르는데 굳이 알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뭐 물릴 수 있잖아요. 고점에 잘못 사서 크게 빠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도 한 4년 5년 더 가져가지 뭐 하면 다 구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만 되는 거예요. 네네, 비트코인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장에서 아마 8천만 원 넘는 거에 물린 분 있을 거예요. 8,20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장에서 2021년에 8천만 원에 비트코인 샀다고 해도 지금 뭐 3년 지났죠.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전고점 훨씬 넘었잖아요. 오히려 10% 수익권일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홀드하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구출 때가 온다. 이런 아주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알트코인에 투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을 못 사신 분이나 그러니까 자금이 적어서 비트코인으로 벌어봤자 얼마나 벌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투자 원칙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좋은 알트를 잘 찾아야 되고 마켓 타이밍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좋은 알트 찾는 법과 알트는 언제 사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냉정하게 시드 배분을 좀 철저하게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하겠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빵빵 100이라고 하죠. 알트빵, 이더리움빵, 비트코인 100%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완전 초보. 네, 완전 초보시고 그리고 이게 수익률도 괜찮아요. 상당히 좋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빵빵 100은 재개발 재건축에 쓰는 말인데 빵빵 100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빵빵 100이 뭐예요? 그러니까 입주권이 있을 때 처음에 계약금 빵원, 중도금 빵원, 입주할 때 추가 분담금 다 내는 거예요. 보통 전세 놓고 하면 되니까. 그 빵빵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근데 뭐 거기서 나온 말인데 빵빵백을 여기에 쓰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뭔가 좀 아쉽다. 비트코인에 지금 많이 올라서 사기가 겁난다.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많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비트코인 90%.
이더리움 10%. 네, 이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안정적이죠. 하지만 요렇게만 해도 저는 수익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은 내년에는 다 파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 비트코인은 좀 오래오래 가져가고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다. 그리고 나는 지난 시즌에 코인 공부를 이미 좀 했다. 경험자, 유경험자의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80%, 네, 이더리움의 10%, 그리고 기타 다른 알트의 10%, 요 정도를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사실 요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제가 코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봤거든요. 대부분은 비트코인은 거의 없고 알트 종류가 엄청 많아요. 주식 계좌도 이렇게 종목 엄청 많듯이 네. 이게 코인 계좌를 보면은 별의별 알트가 다 있어요. 이름 예쁜 거 위주로. 예, 그렇게 해서 뭐 20종목, 30종목 막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1,000만 원을 투자해도 30종목을 투자하면은 한 30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수익률도 되게 다양해요. 네. 어떤 거는 뭐 플러스 20%, 30%, 많이 오른 건 100%도 있고 많이 빠진 거는 마이너스 뭐 한 50%, 60%. 그리고 하락장에는 마이너스 95% 막 이런 것도 흔하거든요. 네. 그게 이 투자 원칙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냉정하게 1,000만 원 투자하는데 이렇게 80, 10, 10 이렇게 투자한다고 치면 8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투자하게 되잖아요. 알트코인을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면 알트코인을 좀 검증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모 유튜버가 뭐 좋대더라면 그거 조금 사고 모 유튜버가 이거 좋대더라면 또 사고 주식도 약간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서 백화점이 되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올라도 돈을 번지 모르겠고 예, 떨어지면 마음이 심란하고 현금 비중도 하나도 없으니까 떨어진다고 뭐 더 살 수도 없고 그쵸. 이런 식으로 많이 운용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현금 비중은 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한 200만 원 정도는 현금 비중을 갖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너무 큰 폭으로 하락하면 그때 비트코인 좀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100만 원 투자하는데 뭐 분산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똘똘한 알트를 좀 잘 골라서 한두 종목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시드 배분을 좀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언제 사고 이더리움은 언제 사고 알트코인은 언제 사면 되냐, 이게 저는 되게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직은 달러화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정고점을 넘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비트코인만 살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알트 그리고 이더리움 아마 비트코인보다 더 상승률이 좋은 코인이 별로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 거면 비트코인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제일 먼저 채우는 거죠. 네. 비트코인을 먼저 채우고 정고점이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뭘 것 같아요? 그다음 이더리움. 아마도 이더리움이 되겠죠. 아 그러면 진짜 네.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 달러 기준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3월 네네. 안에 가능하면 네, 그게 다 같이 맥락에 있는 거예요. 있는 네네. 거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고점 돌파할 것 같다 하면은 일단 좀 다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고점 찍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신의 영역이니까 네, 그거는 좀 냅두고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데이터를 좀 단순화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가 지금 마켓 타이밍 보면 반감기 전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월 중에는 비트코인을 본인이 원하는 수량을 좀 충분히 보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더리움이 또 현물 ETF 이슈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대략 한 5월 정도인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반반입니다. 이더리움 ETF가 뭐 승인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뭐 현물 ETF가 승인되면 이렇게 한다, 승인 안 되면 이렇게 한다,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 나고 이렇게 떨어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되면 되나 보다 하고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정고점 돌파하고 나면 분명히 알트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알트의 대장은 누가 뭐래도 이더리움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은 아마 이더리움의 강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하고 좀 자발트들이 더 많이 오르지 않냐, 걔네들을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자발트는요 수백만 개가 있습니다. 업비트에만 해도 뭐 몇백 개가 있거든요. 네.
그것 중에 뭐가 이더리움보다 더 잘 갈지 우리가 찾을 수 있나요? 그거는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저는 종목 선정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갈 거라고 많은 이들이 예측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구글보다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지 그걸 뭐 누가 예측했겠어요? 600불에서 파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하는 게 종목 찾는 게 저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하물며 저는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알트는 쓰레기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네. 알트는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보다 더 힘 좋은 알트를 찾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잃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전하게 비트 전고점 돌파하면 이더리움을 원하는 수량까지 모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전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네. 이걸로 알트코인들을 똘똘한 알트를 찾아서 거기에 좀 집중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개미잖아요. 자금이 뭐 이렇게 무한정 많지가 않잖아요. 물론 뭐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은 뭐 수조 원씩 굴리니까 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우리 알트코인 100만 원 투자하는데 뭐 분산까지 합니까? 맞아요. 10종목 10만 원씩 투자해서 언제 돈 봅니까, 솔직히. 맞아요. 100배가 올라도 1000만 원인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트를 한두 종목만 좀 골라서 진짜 슈퍼스타급의 아주 좋은 알트를 골라서 거기에만 좀 집중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하면 그럼 팔아야 되냐? 팔아야 됩니까, 웅달님? 안 팔죠. 네. 전고점 돌파하면 그때부터 시작인데 맞아요. 이걸 판다고요? 네. 네이버에다가 트레이딩 뷰라고 치면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이건 무료입니다. 네, 저도 무료로 쓰고 있어요. 유료 버전도 있는데 무료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프로덕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슈퍼차트를 클릭하면 요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고 비트코인이 BTC잖아요. 티커가 BTC, USDT 이렇게 치고서 가장 큰 거래소가 바이낸스니까 바이낸스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럼 요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지난 과거 차트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전고점 돌파 이후에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쯤에 17년 말이죠. 네, 2017년 12월쯤에 전고점이 여기쯤이었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2021년에 이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전고점이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 비트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파나요? 라를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전에 매수하시라는 게 가격에 신경 쓰지 말고 가격 보고 사면 매수 타이밍을 안 주잖아요. 원래 개미 태우고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매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도 여기에서 기관하고 같이 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 상승을 즐기는 거죠. 절대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냐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까? 고점을 모르죠. 고점이 이거는 뒤에서 보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너무너무 좋은 자산이니까 이거는 그냥 쭉 모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팔지 않고 저는 한 2029년까지는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봤자 한 6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우리 6년 진짜 금방이지 않습니까? 네. 6년 최소한 한 6년은 보유했으면 좋겠습니다. 6년 후에는 저는 진짜 못해도 5억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한 10억 정도는 갈 것 같은데 뭐 너무 희망회로일 수 있으니까 5억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1억에 산다고 해도 5억이면 한 6년 만에 한 500% 수익이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네.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수익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적어도 5년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복수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급한 돈 없으면 안 팔아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2개, 3개 갖고 있다. 그러면 1개 정도는 이게 또 하락하니까 요런 건 또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부근에서 근데 꼭지를 잡아서 한 방에 이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분할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분할로 저는 뭐 100분할 정도 추천하거든요. 100일 동안? 네네. 100일 동안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 되니까
이게 뭐 추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 한 3월에서 6월 저는 그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켓 타이밍이 워낙 빨라져가지고 그것도 조금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5개를 샀다. 그럼 전 한두 개 정도는 이때 좀 일부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뭐 하냐? 네, 서울 부동산 사야죠. 네, 내 집 마련도 하고 네, 좋은 부동산 사고 하면은 또 뭐 자아 실현도 되니까. 맞아요. 그럼 또 한두 개 남겨둔 거는 20년 가져가서 노후 자금으로 쓰고 이러면 뭐 거의 꽃놀이패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제 KB 부동산 보고서 나왔더라고요. 뭐에 대해서요? 부동산. 그 서울 부동산도 나오고 네네. 재개발 재건축 다 정리해서 나오더라고요. 한남동, 강남 뭐 너무 좋네요. 뭐 미래 뭐 그런 거 다 정리해서 다 나왔어요. 우리 다음엔 그것도 한번 같이 분석해 보죠. 재미 삼아서. 아마 올해까지는 하향 안정화라고 나오더라고요. 내년에 딱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좀 침체장인데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으니까 만약에 요럴 때 비트코인에 잘 투자했고 복수개, 그러니까 2개 이상 사서 뭐 한두 개쯤 매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일부는 반 이상은 가져가고 나머지 일부 판다면 팔고 나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 또 괜히 알트 사고 싶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이상한 주식 살 수도 있고 잘 아꼈다가 차라리 서울 부동산에 좀 묻어두는 게 여러모로 저는 좋은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에셋 파킹. 네, 에셋 파킹. 그러니까 솔직히 비트코인은 등락이 커서 나 그냥 사놓고 안 볼 거야 해도 다 보게 돼 있거든요. 내 돈이 억 단위로 들어가 있으면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도 뭐 일부를 좀 덜어내서 뭐 서울 부동산에 담아두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계속 투자를 오래오래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더리움은 4년 가져가는 거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다 가져가거나 반 정도는 쭉 가져가면 좋겠고 이더리움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냥 다 수익 실현하고 다 팔아버린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고점은 뭐 넘길 수 있긴 하겠지만 이더리움은 저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 개인이 판단할 문제긴 한데 이더리움은 내년 상반기 중에 좀 다 팔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더리움의 마켓 타이밍은 비트코인은 정고점을 넘었는데 이더리움은 정고점 넘기기 전까지 우리나라 가격으로 대략 한 500만 원 선 그때까지는 이더리움을 좀 모아가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비트코인이 정고점이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위주로 사고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 이후부터 이더리움 정고점 돌파 전까지는 이더리움 위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쉬울 수 있잖아요. 아쉬우면은 진짜 똘똘한 알트를 좀 일부 사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에 좀 투자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을 한다.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만, 그러니까 일부만 알트코인을 사는데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기존에 가진 돈으로 알트를 투자하면은 너무 많이 사게 되니까 알트코인의 투자는 진짜 조금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알트는 다 스캠이다, 알트는 다 쓰레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전제를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확신을 가지면 좀 내 자산을 크게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트는 기본적으로 스캠이다, 쓰레기다라는 인지를 갖고 있어야 이때 탈출을 할 수 있거든요.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 팔아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는 알트가 아니면 저는 내년에 다 판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차트도 보면 우상향을 기본적으로 해야 좀 등락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좋은 걸 투자할 만한 장기 투자로 가져갈 만한 거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렵죠. 아마 이때 물려 계신 분들이 아직도 리플 예찬론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때 못 올라온 이유는 SEC 소송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편향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리플에 많은 돈이 물려 있으면 아무래도 리플을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니까. 그냥 제 생각엔 그냥 리플이 적당한 가격이 왔을 때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로 좀 좋은 자산으로 일부 갈아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려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 샀습니다. 근데 리플을 팔아서 비트코인 사는 거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자산 쪽으로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저는 코인은 더 좋은 쪽으로, 더 잘 달리는 쪽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원칙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드 배분을 알트는 10%를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뭐 고수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기존에 내가 가진 모아둔 자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번 돈, 저축할 돈의 일부를 띄어서 알트, 내가 좋게 보는 알트를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알트도 종목을 많이 늘리면 안 됩니다. 뭐 한두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지난 장이죠. 2017년, 18년에 크게 뭐 인기가 나름 있었던 이오스라는 코인도 전고점보다 못 올라왔죠. 21년 장도. 이번에도 전고점들 못 돌파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 투자하는 건 사실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오래된 알트들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 좀 말리고 싶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더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의 다크호스 중에 하나죠. 솔라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장에서 한 250불인가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번 장에서는 추세가 좋으니까 이 고점은 넘길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뭐 확 날아갈까? 이더리움을 이길까? 그거는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전고점을 넘겨서 한 300불까지 400불까지 올라간다고 쳐도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 한 200% 정도잖아요. 그러네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러게요.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 명료하게 리플이나 솔라나, 에이다, 뭐 기타 등등 좀 전통의 오래된 알트들에 투자할 거면 차라리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뜻이죠. 그럼 알트는 어떤 걸 사야 되냐? 그러니까 신생 코인은 워낙에 무게가 가볍잖아요. 물린 사람도 없고. 그쵸. 시체가 없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일단 위에가 상방이 완전히 열려 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저는 똘똘한 알트 한두 개 정도를 그냥 요 정도 봤으면 좀 이제 빛을 보는 거죠. 아, 얘는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하고 미리미리 찾아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걔네들을 좀 찾아놨다가 하락장이 오면 눌림목이라고 하죠. 상승장에 눌림목에 그 알트 한두 종목을 그동안 우리가 50만 원씩 모아놓은 돈으로 몰빵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몰빵 투자라고 해도 종목을 몰빵하라는 얘기지 시점을 몰빵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한 종목, 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되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트는 물론 요럴 때 사면 돈 많이 벌겠죠. 60배 버니까. 근데 그 수많은 알트 중에서 누가 60배 갈지 골라내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봐서 신생 코인 중에 저는 한 탑 30위권 아니면은 탑 20위권에 진입하는 코인을 좀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탑 20위, 30위가 뭐냐? 알트코인이 지난 장에서 한 200만 개 정도 있었거든요. 200만 개 종류가. 진짜요? 네, 개수가 아니라 종류가 200만 개였는데 그게 지금 장에도 계속 상장되고 있어서 저는 대략 한 1000만 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번 장에서 다 나오고 나면 1000만 개 중에서 누가 잘 갈지 솔직히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쓰레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적어도 30위권, 가급적이면 20위권 이내에 들어오는 똘똘한 알트. 그러니까 애기죠, 애기. 생각해보세요. 응애 하자마자 아주 유수한 코인들을 다 제끼고 20위, 30위 안에 들어갔어요. 걔는 슈퍼스타죠. 루키, 라이징 스타. 이런 애들을 잘 봐놨다가 힘 좋은 코인이잖아요. 거기 한두 종목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잃을 가능성보다는 수익을 좀 많이 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시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기 상장 시점이 아니라 잘 올라가서 힘 좋은 걸 확인한 다음에 비트가 하락하면 알트들은 더 많이 꼬꾸라지거든요. 그렇게 꼬꾸라졌을 때 집중해서 좀 매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알트는 반드시 엑시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보통 한 3개월, 4개월 정도 보고 500% 이상 수익이 올라가면은 분할해서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좀 불안하시면 100%쯤 올랐을 때 반을 파는 거예요. 그거를 뭐 반절이라고 하는데 반만 익절하면 내 투자 원금은 다 회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100% 올랐을 때 반을 회수하면 그럼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걸 보다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이 익절한 거는 더 똘똘한 알트로 또 갈아타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알트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큰 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벌어준다고 생각해요. 네. 알트로 버는 돈은 솔직히 저는 보너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뭐 돈을 계속 벌고 있을 테니까 번 돈의 일부를 투자하는 거니까 뭐 없어져도 그만은 아니지만 좀 지금은 되게 좋은 장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불장이 오는 게 4년에 한 번 있는 올림픽 같은 느낌이거든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 불장에서 수익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 물론 경쟁은 아닙니다만 수익을 얼마큼 많이 가져갈 수 있냐의 뭐 그런 자산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트코인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주 좋은 녀석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알트코인에 10종목 넘게 투자하고 있다 하시면 냉정하게 생각해서 힘 없는 코인들은 좀 이렇게 잡초를 제거해야죠. 잡초를 제거하고 거기에 있는 씨드를 꽃에 물을 줘야 됩니다. 더 좋은 알트로 계속 이렇게 옮겨 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정길 TV 유튜브 채널에서 그 비트코인 모아갈 시점들 뭐 3월 안에 이렇게 완료했다. 그런 거 얘기해 주시고 또 이더리움 이런 것도 그러면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알트도 얘기해 주시나요? 아, 그럼요. 저는 다 풀고 있습니다. 저는 라이브를 일주일에 한 5-6번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매일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렇게 밤 시간에 하는데 몇 시에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좀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제 콘텐츠 준비되면 그냥 바로 시작하거든요. 그 유튜브에 성정길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오니까 진짜 웅달님 덕분에 제 채널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거든요. 벌써 7만 명이 돌파했는데 정말 이거 유료 강의급의 강의들을 제가 매일매일 풀어드리고 있어요. 와서 보시면 이미 만들어진 영상들만 보셔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엄청난 디테일들이 붙어 있어서 많이 이미 있으니까 와서 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게 성룡 대표님이 진짜 너무 유료라고 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컨텐츠를 풀어주시는데 그렇게 한번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도 공부 안 하고 알트에 접근한다? 그러면 빨리 접는 거죠. 진짜 그 방송을 보시고 진짜 공부해야겠다. 내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만 아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일부로만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알트는 진짜 되게 걱정되는 게 제 영상을 사람들이 자기가 본인이 듣고 싶은 부분만 듣잖아요. 드문드문 듣죠.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제가 너무 속상해요. 저는 비트의 몰빵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고 좀 아쉬우면 이제 다 올라간 다음에 전고점 다 넘긴 다음에 사는 건 좀 부담되잖아요, 사실. 그때는 똘똘한 신생 알트에 좀 아주 일부만 좀 투자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